그래서 단조 맞추기하고 이제 1차 매수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이 진입이라고 하면 이제 물타기와 불타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물타기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매수 이후에 내가 2차 매수를 이제 낮은 가격에 내가 산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2차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이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빵 떴다가 쭉 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쭉 밀렸을 때 내가 살래 말래 결정을 할 때는 음, 어 바로 사지 말고 음, 예, 한 3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음, 그 정도에서 사는 게 효율적이다. 근데 사실 2시 20분에서 3시 15분 사이기 때문에 음, 예, 약 1시간 넘는 그 음,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음, 1시간 정도? 음, 예, 그때 이제 이 저항선 돌파로 살려고 하는 거죠. 분봉 저항선 돌파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종목이 네. 예, 이렇게 빵 떴다가 쭉 밀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분봉을 봤을 때 나는 무조건 2시 20분 이후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2시 음, 20분 이후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음, 그 이후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나는 언제 살 거냐라고 음, 했을 때 내가 이 1차 매수는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 예를 음, 들면. 그러면 여기서 샀으면은 지금 현재가보다는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럼 네. 물타기가 아니라 이제 불타기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네. 근데 내가 산 가격이 여기야. 요때 샀어. 여기서 이제 막 치고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네. 무너져 내린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무너져 내렸는데 3% 이상 하락한 경우에 음, 그러면 나는 2시 20분 이전에는 안 사겠다. 음, 음, 이후에만 살 건데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돌파를 한 흔적이 보이면 음, 보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눌림목처럼 음, 살아있는 저항선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사겠다는 거죠. 음, 음, 근데 예를 들어서 2시 20분 봤는데 계속 차트가 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더. 그럼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을 봐주겠다. 그렇죠. 다음날 사든지 아니면 다음날도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음,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도 되겠죠. 괜찮은데요. 네. 그러면 참고하시면 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또. 네. 그러면은 양봉에서 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이봉 이후에 뭐 이봉에서 사도 되고 이봉에서 사도 되고 음, 지금 봉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봉 다 사도 되는 거죠. 음, 이봉에서 사도 되고 이쪽 봉에서 사도 되고 이쪽에서 사도 되죠. 음, 왜냐하면 저항선은 계속 돌파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도 돌파하는 적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설사 하락했다고 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기준점은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음, 2시 20분 이후에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겠다. 그게 룰인 거죠. 네. 물타기 룰입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안 샀어. 이 종목을 안 샀어. 음, 근데 급등을 했어. 네. 오늘 급등했잖아요. 급등했잖아요. 네. 내일 이 신고가가 또 나올 것 같아. 음, 또는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음, 네, 좋아 보여. 네. 얘가. 이 세니트 뭐 종목을 네. 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다 해봤더니 좋아 보여. 네. 그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시 20분에 아까 그 방법대로 사는 거죠. 네. 1차 매수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적어놓은 부분이가 그 위치인 거죠. 여기에서 2시 20분에서 15분 사이에 장대 양봉인 경우에 예, 저런 방법으로 사겠다. 그래서 1분봉 정선 돌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저렇게 보겠다.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좋은 예제네요. 해보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니까. 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MACD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CD가 0보다 크냐,
아니면 MACD가 0보다 작냐? 그럼 MACD가 0보다 작으면 MACD 레이트는 마이너스 1.5보다 작냐? 아니면 크냐? 그래서 MACD 레이트가 1.5보다 작으면 나는 안 사겠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밑에는 이제 MACD로 보는 거죠. 수제지표니까 MACD는 얘고요. 그죠? MACD 레이트는 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5 구간을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거잖아요. 예, 스텝 우리가 이제 할 때, 음, 얘는 적당한 위치가 없네요.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좀 적당하긴 한데, 지금 이 위치가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MAC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가지고. 자, MACD가 0보다 큰 경우에 내가 이제 샀는데, 14시 20분 기준으로 양봉이야. 그럼 난 사겠다는 거잖아요. 물타기를 하겠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MACD가 0보다 큰 위치는 기준선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기준선보다 더 위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요 날 이후로 이날이죠. 이날 이후로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난 사도 돼. 양봉이면. 그러면 첫 번째 양봉이 얘가 있고요. 그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보이시죠? 네. 그게 가리키는 게 이 윗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에 엔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눌림목 양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빠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얘가 눌림목인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음. 그 다음에 MACD가 0보다 작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MACD 레이트가 작아. 그러면 물통 속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물통이죠. 예, 그쪽에서는 안 사겠다. 이 왼쪽에서는 안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대항공이 발생된 이 당일날 살래 말래라고 했을 때 나는 안 사겠다는 거죠. 이 종가에서는. 음. 안 사길 잘했죠, 어떻게 보면. 이 눌림목에서 사는 게 낫죠. 다른 장대 항공 몇 개를 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빠른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스투, 1분. 얘는 미쳤네요. 8개 같은데. 음, 몇 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지금 1.5보다,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나는 이제 물타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예 매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수는 1차 매수도 마찬가지고 이 물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구간을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던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였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죠. 여기. 그러면 여기를 위로 이렇게 반사시켜서 올리는 거죠. 여기 안 사는 게 낫다. 요 구간에서. 네, 요 구간도 안 사는 게 낫다. 지금 안 사는 게 낫다. 안 사는 게 낫다. 안 사는 게 낫다. 여기도 안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물통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쪽으로 더 이제 이 오른쪽을 더 보시면 이쪽도 이제 물통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안 사는 게 요만큼은 안 사는 게 낫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또 안 사는 게 낫다. 음,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안 사는 게 낫죠. 음, 그죠? 네. 지금 물통 위치에서는 이런 물통 위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안 사는 게 나았던 거죠. 음, 음. 이 결과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면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사지 안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표가. 네, 우리가 만든 지표잖아요. 네, 지금 물통에 지금 툭 빠져가지고 그냥 뭐 허우적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먹을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음, 안 사는 게 낫다. 네, 그러면 이 이후에 음, 예, 나중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금지라고 표현을 네, 한 네, 거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 다른 구간에서는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한 달 또는 3개월 정도 음, 그런 기간 동안 안 샀으면 좋겠어. 네, 그 이후에 샀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돈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수익을 그 돈 가지고 발생을 시키다가 음, 이쪽 종목에서 다시 이제 이 물통수걸 빠져나오면서 사도 된다는 구간이 보이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급등주가 나오고 물통이 나왔어요. 네, 물통이 지나가면 음, 급등이 없잖아요. 네, 급등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시그널 매수가 되잖아요. 요 부분이. 네, 그죠? 네, 이쪽 부분도 시그널 매수 위치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스텝 올라오니까, 2가 되는 거라고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고 나면 이제 스텝 1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스텝 1. 스테반은 뭐였죠? 뭐가 나오는 거지? 우상향. 아, 우상이요? MACD가 우상향. 우상이요? 여기서부터죠. 네, 우상향인 구간. 여기도 우상향 스테이크, 구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네, 533 가지고 매수 타이밍 잡아서 네, 사도 된다. 음, 그잖아요. 그게 스텝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급등이 나오면 스텝 3로 가는 거고,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좀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슥 움직이면 또 음, 이제 스텝 안으로 이렇게 또 음, 가는 거고. 그래서 스텝 안으로 살래 말래는 음, 선택인 거죠. 네, 그때부터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음, 예, 요게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이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음, 그래, 그게 이제 급등주 매매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도 가능하면 급등 또 다른 급등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3개월 뒤가 됐을 수도 있고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건 이제 계속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발생했을 때 사는 게 어, 이런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고 음, 네, 가져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타기는 이제 급등주에 맞는 물타기 방법. 그래서 평단가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라고 적었는데 아까는 마이너스 3%라고 적었잖아요. 대형주 그렇죠. 많았었고, 예. 중성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그 소형주 기준으로 이제 이 마이너스 5%가 돼도 음,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음, 그래서 장대 양봉의 시가 위에 있다. 음, 그러면 추세선을 확인해가지고 361 정선 돌파가 되면 진입을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같은 얘기죠. 음, 1차 물타기는 지지선을 이용해서 욕심 매수를 해도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지는 않지만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으로 샀을 때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요거? 나는 어떻게 이게 1차 물타기는 한 번 1차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물타기를 한 게 1차 물타기라는 거예요. 네, 2번 산 거죠, 이미. 그래서 그때 물량이, 많지. 그쵸. 한 번 샀을 때, 뭐 음, 지금, 1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0만 원어치 정도 사잖아요, 1차 네, 매수를. 네, 근데 내가 물타기
배수물타기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물량 자체가. 지금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물타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그 이상 물타기를 진행하겠다. 그럼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지지선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무조건 저항선 돌파로 음,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장대양봉이 이제 시가 아래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호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장대양봉 시가 아래로 내려가면 MACD 레이트를 확인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KM이 지금 그 상태일 텐데, 지금 장대양봉이 떴어요, 앞에서. 네, 떴는데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가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치면 음, 이 시가 밑으로는 진작에 내려왔고,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 연달아서 이렇게 시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경우에는 MACD 레이트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면 안 된다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참에서 하지 마자. 물타기 금지. 그쵸. 그래서 스윙의 물타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럼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MACD는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MACD 레이트가 값이 마이너스 1.5보다는 조금 큰 상태에서 상향하는 걸 확인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설치 매체를 결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을 해석하는 이 시가라든지 종가라든지 또는 고가, 최고가보다는 고가죠. 고가의 의미하고 그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좀 전에 KM처럼 여기까지는 갈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안 간다는 거거든요. 끝났어요. 치료가 끝나서. 조만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안 간 케이스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얘가 첫 번째 장대양봉이에요. 네, 신뢰도가 얘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7, 80% 이상 되는 거는 얘고 얘는 이제 한 50%에서 70% 정도의 이 확률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애가 이제 역시나 떨어진 거죠. 그냥. 그래서 욕심 부리려고 하다가 이제 작살날 수도 있다. 좀 조심해야죠. 이 급등주 매매법은. 그렇다고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이유가 기본적 분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적, 그리고 유보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도 뭔가 신성장 동력을 충분히 이제 따르면서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추가로 증설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내가 어, 주주배정 유증을 안 해도 그냥 돈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 얘는 더 내 자금을 투입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 총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을 봤을 때 1000억 미만이면 초소형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소형주 밑으로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KM에는 가능하면 2천만 원까지만 투자를 해놓고 이 지금 순이익이 계속 증가는 하는 추세니까 우량주잖아요. 우량주에 PBR 0.5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매출 증가도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좀 증가세가 돼서 돌았으면 증가세로 돌았으면 그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만 일단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서 아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더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는 한 1억까지는 늘려고 생각을 하는데 소형주가 1억이고 초소형주면 한 5천만 원까지는 내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음,
시가총액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이 바뀌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물타기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장기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은 이제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사는 1차 매수 이후에 1차 물타기인 거죠. 첫 번째 물타기. 이 첫 번째 물타기 시점은 361 저항선 돌파나 또는 봉쇄의 매수법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보인다. 이때는 장대양봉의 시가 위에서 주가가 노는 그 음, 타이밍인 거죠. 음, 그때는 내가 이날 이 고가에서 샀다고 여기서 물렸어도 음, 내가 더 사도 된다.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공색의 매수법이기 때문에 요 날도 가능하죠. 요 옆에 날 네. 이해되시나요? 반 위로 커버했으니까. 예. 저 그래서 완전히 덮었네. 제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요 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단기 저항선 돌파하고 이제 봉쇄의 매수법 얘기를 하는 건데 단기 저항선이라는 거는 한 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단기 저항선 돌파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급등을 했어. 그러면 이제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3% 이상의 지금 이 급등 가능한 포인트를 잡아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날의 시가 아래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지선이 받쳐주고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지선이 받쳐주고 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네. 오른쪽에 네. 내가 단기 정선을 그렸는데 음,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짜리 음,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한 달짜리가 또 나온 거죠. 네. 그럼 여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단기 정선 돌파로 음, 내가 봉쇄의 매수법으로 내가 산다면 음, 이 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 다음 봉은 이쪽 봉이 되겠네요. 네. 네. 그죠? 여기는 근데 단기 정선 돌파가 아니라 중기 정선 돌파가 되기 때문에 안 그린 거죠. 음, 음, 그죠? 네. 이해되셨죠?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단기 정선 돌파하고 음, 봉쇄의 매수법만 얘기를 하려고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얘 얘기만 하는 거죠. 음, 얘 얘기거나. 여기서 이제 중기 정선 돌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해되시죠? 물타기 이제 물통 얘기는 아까 한 얘기.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물통에서 MACD 시그널 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12월, 12월, 12월. 예, 크로스. 폭락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폭락을 했어요. 여기 폭락했잖아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그렇죠. 하면 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빵 뜨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얘는 실패죠. 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물통을 찾아야 돼요. 물통을 찾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지금 이 위치가 여기 있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달 정선 돌파면 쭉 가다가 오른쪽 해가지고 정선 돌파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날 나오잖아요. 정선 돌파가 이날. 네. 그럼 이날 살래 말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뒤로. 요 뒤에 이틀 뒤. 음, 그러면 여기거든요. 지금 요날. 그죠? 그리고 나서 급등이 그 다음날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MACD의 골든크로스로 인한 이제 좀 약간 큰 봉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페이지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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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이기 때문에 이 반등은 잘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네. 물통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지금 다른 물통 위치도
굉장히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예, 반등폭이. 예. 그죠? 큰 그러니까 폭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물통 안에서 반등이 그렇게 크기는 쉽지가 그쵸, 않다. 그쵸. 쉽지는 않아요. 음, 여기도 보면 이 물통에서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났는데, 반등폭이 크진 그죠? 않거든요. 지금 얘는 몇 프로짜리야? 지금 9%에서 이제 7%로 마감은 했지만, 음, 내가 물타기 하려고 하는 시점 대비 이, 이 3% 이내로 못 잡으면 네, 이거 잡기 힘들거든요. 네, 털기가 힘들잖아요. 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여기도 이제 잠깐 반등폭이 좀 큰 게 나왔어. 9%짜리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지만 이제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또 음, 물통 속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통 속에서 내가 물타기를 했어. 그러면 청산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요. 수익 음, 났을 때. 음. 물타기하고 저 위로 올라가면 그때 청산 바로 그냥. 그쵸. 내 음, 수익 구간에 왔다. 음, 1%라도 왔다. 그러면 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청산하든지 아니면 최소 절반 이상은 무조건 파는 게 좋고. 음, 근데 좀 분위기가 밀린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 그냥 청산하는 게 네, 이 물통을 말리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그래서 물통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음,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는 이제 좀 감이 그렇죠. 잡히시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음, 넘어갈 거고, 여기도 같은 얘기고요. 우량주나 성장주나 뭐 다 같은 이제 폭락 포인트가 음, 한번 무너지면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청산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네, 여기에서 그 얘기를 청산이 하고.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뭐 물려 있다든지 그쵸? 뭐 이런 네. 좀 일반적으로 뭐 물통 빠지면은 다 물려 있는 거죠.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금을 그냥 일단 빼는 게 낫다. 그런 종목은. 그리고 물통에 빠졌다 그러면 장대항공의 시가 밑으로 이미 하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게 낫고. 그리고 불타기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요. 불사를 계속 그 초보자는 불가. 네. 심플하긴 하죠. 예. 음, 초보자는 불타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스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 투자부터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그리고 기간이 이제 숙련자인 경우에는 제가 음, 급등주에서의 불타기는 예, 제가 허용할 거거든요. 음, 여기서 얘기하는 숙련자라고 하면 뭐 그래도 최소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음, 이 좀 투자를 스윙 투자를 음, 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형님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처럼 그냥 사가지고 그냥 방치식으로 음, 놔두는 경우에는 저는 그냥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불타기는 안 했으면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근데 그럴 불타기부터는 수도 사실 있잖아요. 욕심이 좀 처음에 많이, 조금 사고 얘 이제 실 미래를 보고 얘를 골랐어. 종목을 선택을 했어. 근데 왠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일단 조금 하고 조금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우리 근데 그막 시총 따라가지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소형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얘기를 했다. 근데 얘는 뭔가 다 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도 보고 좋아. 그래서 얘는 5천만 원까지 나는 집어넣을 마음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뭐 한 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500원부터 들어갔어. 근데 10%가 올랐어. 그러면 이제 뭐 50만 원 수익 50만 원 중이잖아요. 수익주의자. 그럼 팔게 돼요. 그 상태에서 더 사지는 못해요.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매매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뭔가 확실한 게 뭐가 있어야 뭐가 그렇게 있어야죠. 되지. 예. 맞아요. 근데 그 뭐가 없어요. 음, 주식을 하시다 보면. 네, 그 뭐가 없어요. 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뭐가 있으면 잡혀 들어가겠죠. 음. 깜빵에. 불법이니까. 그렇지. 확실하게 알 수가 예. 없지. 네,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식. 네. 이 불타기부터는 조금 있다가 그래요. 진행을 네. 할게요. 네. 좀 쉬었다가.